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1 글로벌 가격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가격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데 교환의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격 교환 형태에 따라서는 요금도 되지만 비용도 되는데 임금도 됩니다. 등록금, 임대료, 이자, 수수료 이런 내용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격의 중요성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이 비쌌을 때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졌을 때는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가성비가 좋다 그랬을 때는 매출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경쟁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4대 요소 중에서도 가격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요타 자동차다 그러면 원가 절감을 혁신적으로 이루어내서 동급 자동차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미지.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으면서도 동급 자동차가 저렴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유럽차 대비 판매량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의 순위도 상위 레벨을 랭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연한 가격이나 보다는 원가를 절감을 해서 원가를 감소시킨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해야 고객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가격을 형성을 하려면 everyday low cost, everyday low price, 매일 저 가격을 형성을 해야, 저 비용을 만들어 가야 매일 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산 원가를 줄여서 저 가격을 만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저가격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 시기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투입할 때 가격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기존 제품은 신유통 조직을 할 거나 아니면 세분 시장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에 투입할 때 가격을 결정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역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겠죠. 가격 결정의 변수가 되는 것은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는 마진을, 이익을 많이 봐서 가격을 높게 점할 수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이익률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올리는데, 그리고 시장 점유를 하는데 노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수요의 형태에 따라서도 그러겠죠. 살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구매자의 상황,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에 따라서 가격은 심하게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원가 절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용을 줄여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원가 구조에 따라서도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죠. 경쟁자가 많냐 적냐 부분도 있겠지만, 경쟁자의 경쟁 대상에 따라서
경쟁 구조에 따라서 값을 비싸게 받을 것인가 저렴하게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격 정책, 저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 고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도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있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 변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가격 결정의 고려 요소는 무역 장벽 문제다. 그래서 무역 장벽이 있었을 때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요. 너무 덤핑으로 덤핑 규제법이 있어서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제약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기업의 국제의사 결정 구조, 통화 문제, 운송비 이런 것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가격 고려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국제 가격 결정 방법에는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 있는데요. 원가가 얼마 들었으니까 판매가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설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은 비교 가격 정책이 용이하고 사회 강품 가격의 경쟁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상 고객 중심의 가격 결정이 그런 전략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원가 중심은 아주 우리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 기준으로 가격 결정을 했을 때 단점들을 여기다 해놨는데요. 목표 시장의 수요와 경쟁 여건을 무시한 방법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목표 시장에 살 사람이 수요가 많냐 적으냐 또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인데 무조건 원가 기준에서 마진 몇 프로를 봐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부분은 이 수요라든가 살 사람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쟁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또 잘못되면 왜곡된 비용의 측정이나 평가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경쟁 상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무조건 원가에 얼마를 붙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가격 결정인데요. 시장의 제품 수요 강도와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요의 강도를 봐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원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수익성 목표, 매출 목표 가격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탄력성을 가져가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일정액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일정액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 방법으로 얼마를 우리는 받아서 얼마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시킬 때 필요한 거죠. 손익 분기점을 가격 설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얼마를 벌어들인 다음부터 우리한테 남는다고 하는 부분이죠. 일정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해와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번전 지점이죠. 번전 지점이라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인데요. 아까는 원가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가격 결정인데 여기는 수요 중심입니다. 제품 수요 강도와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종류별로 차별 가격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고객, 제품, 시장, 시간,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시간별 차별 가격, 위치별 차별 가격, 제품 형태별 차별 가격, 고객별 차별 가격, 이미지별 차별 가격들이 있는데요. 시간별,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오전에 영화관을 왔을 때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심야에 했을 때 저렴하거나 더 비싸거나 뭐 이런 내용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피크타임 때 음식값이 더 비싸고 피크타임이 아닌 경우는 더 저렴하고 뭐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의 가격과 해남 땅끝마을의 지방의 가격과 똑같이 받지 않고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라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제품 형태별 내용도 있고요. 고객 차별 가격인데 이미지별 차별 가격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똑같은 제품인데 컬러에 따라서 값을 더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차별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신 가격인데요. 이런 위신 가격은 보통 조금 고급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석, 모피, 고급 화장품 이런 내용은 저렴하게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 안 팔리고 제품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값이 비싸야 더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명품 핸드백 같은 경우죠. 일반 핸드백으로 샀을 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에 사지만 명품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경우 똑같은 실제 가치로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비쌉니다. 이렇게 위신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프레스티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명품 가격들, 고급품 가격들입니다. 단수 가격 결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슈퍼마켓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단수 가격이라면 1,000원 이렇게 정액보다는 997원 이렇게 가격 결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기수 가격이 아니라 끝으로 끝나는 단수 가격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고 가격 결정인데요. 심리적으로 고객이 생각하고 그려보는 인식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가격이 고객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가격들은 조금만 비싸게 받아도 되게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가격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촉진 가격 결정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수량 할인. 그래서 10개 샀을 때, 100개 샀을 때 더 저렴할 수 있는, 아니면 세트 상품을 샀을 때 더 저렴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현금 할인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카드를 써야 되는데 현금을 유도했을 때는 이건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금 할인을 했을 때 교묘하게 피해가서 사은품을 추가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기능 할인인데요. 이건 뭐 업자 할인이다, 거래 할인이다 하는데 거래 진행 중에 업자들 간에 정상 할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할인인데 비성수기에는 더 저렴하게 한다. 제주도 렌트카를 한다 그러면 비성수기에는 렌트카 싸죠. 호텔비도 싸죠. 성수기에는 더 비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제, 촉진 공제와 중고 교환 공제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제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딱딱하네요. 지금 자기 브랜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갖고 오면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갖고 오면 다시 얼마를 공제해주고 더 저렴하게 판매하게는 판매 촉진 가격 발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 가격 결정인데요. 실제 제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주 얼마에 이건 콜라 한 병에 얼마에 구매했다, 캔커피 하나에 얼마에 했다고 이렇게 구매해온 습관들 때문에 그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습 가격이라고 합니다.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인데요.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네 번째,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입니다. 경쟁사 제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더 비싸게 받거나 더 저렴하게 받거나.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저렴하게 받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렴했을 때는 조금 더 질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보다 약간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근자에 들어서 되게 많습니다. 입찰 가격은 정확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경쟁 가격이죠. 경쟁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이건 완전한 경쟁 방법이고요. 모방 가격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할 때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가격 전략에서 글로벌 가격 결정 분야는요, 최초 가격 결정, 가격 변경, 가격 조정,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라이선싱, 현지 생산, 사내 이전 등의 상황이 추가됩니다. 가격 전략의 특성으로는 복수 국가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시장에서 진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 요소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국내 가격 결정하고는 내용이 틀리겠죠. 복수 국가를 또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전략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 결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격 전략의 유형들을 보면요, 본국 중심적 가격 표준화 전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경쟁이나 시장 상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한데, 단점으로는 현지 시장 경쟁이라든가 시장 조건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의 이익 극대화를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중심적 표준화 가격 전략인데요. 단일 가격을 고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회사 입장에서 가격 결정의 필요성을 전혀 무시한 것도 아니고 중용적 접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냥 단일 가격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상황별로도 아니고 중용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격 차별화 전략인데요, 현지 중심적 가격 결정입니다. 이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소득 순위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하는데, 브랜드 마케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나겐낫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나겐낫 상품이 중국에서 판매하는데, 중국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초반 시장 침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가로 진행을 했던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현지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먼저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의 수요, 경쟁 조건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해서 이게 가능한데요. 단점으로는 또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미지를 심기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현지 자회사에 의한 독단적인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단점을 안고 있긴 합니다. 수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출 가격 결정 방법 중에는 일정 이윤 첨가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이 되죠. 일정 이윤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코스트를 생각한 겁니다. 제조비, 연구개발비, 간접비,
운임, 통관비, 유통마진, 예상이익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경쟁가격 결정법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일정이윤첨가법이고요. 경쟁가격결정법은 경쟁자 가격 수준과 목표 시장의 대체품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쟁사보다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아니라 더 고급화해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수출가격 결정 정책인데요. 침투가격 정책, 어떤 새로운 나라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 저가격 수단으로 빨리 시장에 침투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초반에 침투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저가격 수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침투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상층 흡수 가격 정책인데요. 여기는 저렴하게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제품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침투를 해서 단기 이익을 먼저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쟁자가 생겨서 가격을 결국은 낮춰야 될 것을 대비해서 신제품 초기에 고가 정책을 쓰는 방법들입니다. 시장 유지 가격 정책인데요. 시장 점유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이전이 아니고 이전 가격의 개념입니다. 특정 기업 또는 기업 그룹의 제조 부서와 국제 부서와 거래, 본사와 해외 자회사와 거래, 해외 자회사 간의 기업 내부 거래에 있어서 기업 시스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전 가격 개념인데 그룹 특정 기업이나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을 잘 조정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었는데 국내 법인세율은 30%인데 A 자회사 법인세율은 10%, B 자회사 법인세율은 60%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A에게 낮은 가격으로 이전을 해서 A는 높은 소득을 보고 그러나 세금이 낮기 때문에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런데 B 자회사는 높은 가격으로 이전을 해서 B에서 낮은 소득을 얻지만 그러나 세금을 낮게 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죠. 이렇게 해서 세금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 그룹 내, 기업 내에서 움직일 때 이런 방식을 쓰는 테크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이전 가격 전략의 목표는 조세 부담 경감입니다. 방금 사례를 들었었죠. 수익률을 조정해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 내는 기업과 이익 내는 기업 간의 이전 가격 조작을 통해서 과세액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절감한데 수익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또 관세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증대돼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덤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덤핑의 정의는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자동차, 동급 자동차가 너무 싸게 팔았을 때는 자기 나라 자동차가 잘 안 팔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덤핑을 못 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 10조에도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은 덤핑 관세를 매깁니다. WTO는 반덤핑 협정을 했는데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가격의 공정한 비교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제소 통보 등에 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덤핑에 대한 규제, 이 내용을 심하게 국제기구에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덤핑 규제 대응인데요. 국내 시장 제품과 글로벌 시장 제품의 차별화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에 액세서리를 부착하지 않고 포장만 하여 선적한 다음에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예외적인 방법들이 되게 많겠죠. 국내 상품하고 해외 상품하고 몇 가지 장착물이나 부품을 바꿔서 비교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덤핑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각 나라별로 기술이 대단하게 발전돼서 어렵게 덤핑 규제를 하기가 어렵게 하고, 또 그걸 피해가는 덤핑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너무 기발하게 요즘은 각 나라에서 준비를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가격 정책은 국내 가격 정책과 유사하나 해외 국제적인 내용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2-1 글로벌 가격 정책 수업을 했습니다. 12-1에서 만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